금요일장 미국 증시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2,800선을 앞두고 한 템포 쉬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박스권 하단에서 상승을 0.6%대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1우선주와 솔루스 첨단 소재가 나란히 19%에서 24% 가까이까지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IT, 2차전지, 소재주, 솔루스 첨단 소재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일신석재가 17.55%까지 크게 상승하면서 1179원선, 한국화장품 제조 11.76%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 흐름 긍정적인데요. 유독 또 한국화장품 제조의 강세 눈길을 끌고 있고요. SG글로벌 11.34%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트 커버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 앞서서 현대차 인도 IPO 수혜주로 한 차례 부각된 바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상승률 상위에 현대글로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10.05% 상승하면서 24만 원대 돌파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 CEO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2030년까지 9조 원을 투자해서 매출 40조 원, 영업이익 3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3년간 주당 배당금을 전년 대비 최소 5% 이상 올리고 또 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방안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적극적인 투자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오늘장 긍정적인 평가들이 이어졌고 현대글로비스 화답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2우선주 B도 9%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한독이 8.4%, PI 첨단 소재 7.6%, 신세계건설이 오늘장 수주 소식과 함께 7.4%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9,238억 원 규모의 스타필드 청라 신축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 건물 8월 착공해서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인데요. 인스코비가 9%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음식료주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성기업과 사조대림 각각 8에서 9%, 사마전기와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가 8%의 하락을 띠고 있는데요. 다음 보시면 오늘장의 하락률 상위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GS글로벌이 7.92% 하락인데요. 투자 경고를 달고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스전 관련주고요.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미국 대선 관련해서 하락세를 띠고 있습니다. 한화솔루션까지 해서 풍력, 태양광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요. CS윈드가 7%, 한화솔루션이 5.98% 하락을, 효성중공업 5.9%, 코오롱 글로벌이 5.8%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의 상승 하락률 종목 가운데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짚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간밤에 미증시가 상당히 또 이제 PC가 양호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바이든의 약간의 이제 좀 불안한 모습들, 이제 또 토론쇼에 나와서 바이든의 약간의 또 불안한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이 정치적인 불안감들, 그 다음에 이제 또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돈을 더 풀게 되면 재정 적자에 대한 이제 이러한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미증시에 살짝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3분기에 진입을 했다라는 점인 것 같아요. 3분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적인 이슈, 대선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실적 시즌도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어찌됐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어질 거기 때문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당히 좀 다이나믹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보다 더 우리가 전략을 확실하게 꾸려 나가야 되는 시장이 또 3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3분기의 첫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제 새롭게 바뀌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분기 마지막까지 해서 순환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그러면서 새롭게 또 3분기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흐름을 좀 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 금요일과 오늘에 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과 오늘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상승 종목 중에는 역시나 여러분들이 또 상당히 지금 잘 눈여겨보고 계실 방산주들을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LIG 렉시온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신고가를 또 달성을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따라갈 수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로템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추세를 갖춰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는 풍산 같은 종목들도 다시 한번 이제 또 자리를 갖춰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이슈를 준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역시나 실적 시즌은 놓치고 갈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시장 자체가 상당히 이제 위아래로 강하게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상방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슈에 상당히 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실적 시즌이 다가온다라고 했을 때 방산주들은 워낙에 지금 하반기까지 연속되는 수주권들, 뭐 최근 루마니아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폴란드, 그다음에 또 이번에는 뭐 중동이나 미국 쪽에 대한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반기까지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LIG 넥스원이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후발주자를 본다라고 했을 때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충분히 현재 상황에서는 눌린 다음에 다시 추세를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만 원 현대로템 기준으로 봤을 때 4만 원 초반 구간까지, 그러니까 이전 신고가 구간까지는 들어갔었던 수급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황이라 아마 이번 실적 시즌이 이제 되고 나서 하반기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으로 해서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신고가를 또 트라이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실적 시즌에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섹터라는 점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현대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또 따라가고 있는데 후발주자로 움직일 수 있는 풍산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우리가 한번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락 종목 중에는 이제 금요일 날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갔었던 이수페타시스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반도체 쪽 한번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번 주에 이제 이 방송에 나와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때 3분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종목군은 반도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반도체가 현재 모두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그러한 부분들이 3분기에 또 기대감이 크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한번 또 우리가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눈여겨보셔라 라는 부분을 한번 이제 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거시 쪽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렸죠. 최근에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도 상당히 금요일 날에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가면서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엑시콘이라든지 약간의 또 CXL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또 많이 쉬어간 종목들이 있죠. 워낙에 이제 또 업황이 그동안은 잠잠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HBM이나 CXL 쪽으로 또 특히나 수급이 많이 쏠렸기 때문에 반도체 레거시 쪽은 그동안은 쉬어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가 3분기에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고 3분기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반도체 레거시 종목들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찌됐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CXL에 대한 이제 성장성이 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XL이 또 이제 그만큼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즉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3분기에 또 추가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또 어떠한 종목이 있을지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는 노력이 현재는 필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주 LIG 넥스원의 신고가로 그 여파가 다른 종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과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 또 이스라엘과 또 헤즈볼라의 대립 전면전에 대한 우려감, 여기에 또 미국의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면서 방산주가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 나오면서 강세에 주목을 받고 있고 전략 세워볼 만하다라는 의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AI 경쟁 속에서 또 MLB가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반기 실적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주도주 반도체 꼽아주셨는데요. 코스닥 가보시죠.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코스닥에서 CXL 관련주의 강세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킨스전자가 19.7%, 8,75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제2의 HBM으로 CXL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시장 선점을 위해서 경쟁에 들어갔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금요일장부터 오늘장까지 이틀 연속 관련한 종목들의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 위에 휴림네트워크스가 상한가 들어가 있죠. 소형주입니다. 통신 안테나 로봇 사업을 하고 있는 시가총액 300억 원짜리 소형주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엑시콘이 CXL 관련주입니다. 16% 넘게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CXL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서 테스터 장비를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엑시콘이 하반기 CXL 테스터 출시를 위해서 관련 기술을 확보를 하고 양산을 위한 마무리 개발 단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 나오고 있고요. 중간에 펩트론과 인벤티즈랩, 오늘장에 여름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 각각 17%까지 강세 띄고 있고요. 대형주 가운데서는 삼천당 제약이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죠. 코스닥의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메디콕스가 14%까지 상승세를 띄고 있고요. 홈캐스트, PM풍년 13에서 14%, 하이소닉이 12% 강세, 유진로봇 오늘 30억 원 규모의 AMR 공급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12%까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조립라인 자율주행 로봇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유진로봇으로도 매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하락률 상위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즈미디어가 93% 넘게 급락하면서 상장 폐지 결정 이후에 정리 매매에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172원이고요. EM코리아 13%, 타이거일렉, KS인더스트리,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나란히 9%에서 13%까지 조정받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이고요. 상하프론테크, 수소 관련주도 오늘 투자 심리가 좋지 않은데 9.7%까지 하락을 띠고 있습니다. 냉동김밥, 우양, 오늘 음식료주의 하락과 함께 8.4%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태성은 신고가 돌파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7%까지 받고 있습니다. 인텍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는 강세를 띄었었던 이 종목이 오늘장 6%또 하락으로 돌변을 했고 풍원정밀 역시도 오늘 6%의 하락 띄고 있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님 상승 하락 코스닥 봤는데요. 어떤 종목 분석해 볼까요? 네, 역시나 이제 오늘에서 가장 또 중요한 종목들을 봤을 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페트론 한번 이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만 치료제가 왜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를 많이 받고 그다음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단순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워낙에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을 일단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시장은 확실하게 눈에 찍히는 것들이 있고 그러면서 향후에 또 성장에 대한 확실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을 때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현재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현재 이 시장이 개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시장에서 노보노디스크나 혹은 이제 일라이릴리 상당히 또 강력한 상승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이제 약 한 41억 달러 정도 규모 투자 계획을 또 발표를 했거든요.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도 53억 달러 정도를 들여서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암젠 같은 이러한 기업들도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고 하반기에 또 이제 이 각 기업들의 파이프라인이 또 임상의 예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오늘 보게 되면 뭐 펩트론이나 혹은 이제 뭐 인벤티지랩 그 다음에 삼천당 제약 이러한 종목들이 또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하반기까지 충분히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슈가 있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또 차오른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로 인해서 또 성장주로 수급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바이오 종목도 한 바퀴 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살아있는 바이오 종목들은 충분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그리고 펩트론의 이제 후발로 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을지, 대장은 확연하게 펩트론이기 때문에 펩트론이 대장이라는 것을 일단은 인식을 하고 후발주자 혹은 펩트론이 눌리는 구간에 우리가 한번 이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종목 중에서는 앞타바이오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들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간에 저번 달에 한번 또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 중에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볼만한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6월 10일 날에 이제 또 찝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수급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기대감이 확실하게 살아나는 모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상승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눈에 찍히는 실적이 없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잘못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한없이 물려나가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또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내를 드렸었던 구간이 딱 한 7,000원 구간이었습니다. 이 정도 구간에서 이제 안내를 드렸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미 저점 구간에서 올라갈 만한 준비를 모두 마쳤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6월 중순 구간에 강력한 수급을 같은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밀어 넣어주면서 앞선 구간의 수급을 또 모두 소화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재 시장에서 바이오 종목 중에는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50% 정도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로 넘어가면 기존의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같이 비만 치료제가 또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따라 타볼까 혹은 따라가 볼까, 후발주자 잡아가 볼까, 이러한 또 생각을 또 많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소외가 되는 섹터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 그러면서 앞타바이오를 강조드렸던 이유, 수급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라는 점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서 바이오 종목은 전략 꾸려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비만 치료제 대장주 펩트론이라고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이미 언급을 해주셨던 앞타바이오, 강한 수급을 바탕으로 또 최근 들어서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주라는 평가 덧붙여 해주셨습니다. 당뇨병, 면역 항암제 등 비파마와 기술 수출 공동 연구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일의 랭킹 업앤다운이었습니다.